네, 이 시간에 월요일 이 시간에 항상 뵙는 분이죠. 오늘도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손흥민 선수 축구 얘기 좀 해볼게요. 주말에 골 소식이 있었죠? 네, 지난 주말에 본머스와 경기를 치렀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 14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 전에 열렸던 경기에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리그 100호 골을 터뜨렸거든요. 예.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올 시즌 처음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이제 완전히 올라왔다. 시즌 막판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제 컨디션을 이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팀이 2대3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지만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다시 골을 터뜨렸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리그 8번째 골인데 앞으로 2골만 더 추가하면은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 현장에 국가대표 감독이 된 클린스만 감독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A매치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유럽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선수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점검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 마침 클린스만 감독이 토트넘의 레전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뛴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토트넘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와 우리 팀 레전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큰 환영을 받으면서 토트넘 경기를 지켜봤고 마침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토트넘의 감독 바뀐 게 손흥민 선수한테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예. 이 원래 그 전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에는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이렇게 공격에 전념하게 시키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부진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반 페리시치라는 선수와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을 책임지고 페리시치는 왼쪽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인데 원래 이 페리시치는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는 왼쪽 공격으로 뛰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콘테 감독 시절에는 이 페리시치의 공격력을 최대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 수비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까지 굉장히 올라오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수비수가 공격으로 올라오려면은 그 빈자리를 메워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를 메웠어야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페리시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두 선수가 공간이 겹치는 일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공격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콘테 감독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자리하게 되면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너무 그렇게 공격에 올라오지 않고 너의 주 업무인 공격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공교롭게도 지난번 경기와 이번 경기에 두 골 모두 페리시치가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두 선수가 모두 불협화음이다, 호흡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교통정리가 되니까 손흥민 선수도 좋고 페리시치도 좋고 굉장히 다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스텔리 감독 대행이 또 팀을 맡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 얘기 한번 해보겠어요. 배구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규리그는 어렵게 우승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 통합 우승은 놓친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랑 재계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요. 1년. 총액 7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여자부에서는 지금 줄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을 준 겁니다. 예. 당연히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팀의 간판 선수고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연경 선수를 잡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김연경 선수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흥국생명하고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왜 흥국생명을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래도 역시 흥국생명이 일단 자기가 계속 뛰었던 팀이니까 일단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고 조건을 대우했고 시즌 도중에 그 감독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 흥국생명의 그 김연경 선수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 이탈리아 출신의 아본단자 감독이 오는 데 있어서 김연경 선수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고 아본단자 감독도 김연경 선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가
필요한 선수를 또 영입해주고 그리고 너에 맞는 전술을 해주고 네가 은퇴하게 되면은 지도자 수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단이라든지 아본단자 감독이라든지 모두가 나서서 김연경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도 역시 흥국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이 이번에 오지 않았으면 김연경 선수 딴 팀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실제로 보시는군요. 현대건설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규 시즌 1위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좀 떨어져가지고 예, 플레이오프에서 진 현대건설이 있잖아요. 예. 현대건설에서 김연경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그래요? 실제로 협상도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역시 이제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과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의리라든지 이런 걸 예. 지켰다고 볼 수 있겠고 예. 흥국생명도 김연경 선수가 원하는 부분을 많이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흥국생명 잔류를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느 팀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 시즌 우승팀 SSG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예, 역시 그 잘하네. 뒤에 역시 우승 후보로 꼽혔던 LG가 예. 승차 없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NC 다이노스. 예. 사실 NC 다이노스는 지금 주축 선수들이 많이 좀 떠나면서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상외로 NC도 잘하는 역시 겁니까? 그러면 예상외로 잘하는 겁니까? 네, NC는 사실은 5강으로 꼽았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으면서 2위 싸움, 선두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예. 어제 또 키움 히어로즈가 이정우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인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키움도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뭐 프로야구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에 프로야구에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좀 많다고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뭐 일단은 미성년자 뭐 성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모 기업 장정석 단장이죠. 장정석 전 기아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도 있었고요.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많았는데 또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또요? 예. 바로 이 LG 트윈스 이천웅이라는 선수가 예. 바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시즌 개막 전에 소문이 돌았어요. 수도권 소문이 있었어요? 모 팀의 선수가 예. 예. 인터넷 불법 도박에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예. 그래서 각 구단에서 조사를 나섰고 구체적으로 이천웅이라는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LG 구단에서도 계속해서 이천웅 선수에게 너 이거 관련된 거 맞아? 너 불법 도박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이천웅 선수가 계속해서 저 사실 아닙니다. 저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이걸 부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 그럼 선수의 말을 믿고 개막전 엔트리에도 포함시키고 경기에도 출전을 시켰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KBO가 이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한 겁니다. 검찰에 이런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어주세요라고 검찰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검찰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예. 수사가 들어가겠다고 하자 이천웅 선수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12일 밤에 차명석 LG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 사실은 인터넷 불법 도박한 거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예. 결국 14일 LG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구단 대표이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팬들에게 고개를 숙인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팬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팬들은 예. 그냥 그 선수들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거는 조금 초월한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팬들은 대신에 예. 어쨌든 이런 좋은 날씨에 예. 또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죠. 야구장에서 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마음껏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치킨도 먹고 이런 야구장에서의 경험 자체를 즐기고 이러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야구에 관심 없었던 분들이 야구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어쨌든 야구를 좋아할 분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안 좋아하던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는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야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보면 예전에 뭐 프로농구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많은 숫자 적어진 거 보면은 또 그래서 더 제가 또 이런 생각했나 봅니다. 경기장만 가면은 프로농구도 아직까지 인기가 많아요. 기존에 좋아하는 팬들은 계속해서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시청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농구는 굉장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스포츠에서조차 이 기자님과 함께조차 또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